안녕하세요, 여러분. OT 영상으로 이렇게 만나게 되었습니다. 오늘 BGM은 가호의 시작으로 준비해 봤는데요. 왜냐면 이제 새로운 시작이라고 생각할 수 있기 때문이죠. 온라인 계약, 며칠 남지 않았고, 이렇게 OT 영상을 함께 찍게 되었습니다. 자, 지금 원래, 수능이 2020년 11월 19일이었죠. 19일이었는데 이제 2주가 연기가 되어서 이제 12월 3일이라고 일단 발표가 됐습니다. 그럼 이제 오늘 우리 이제 식목일이니까 오늘이 4월 5일 기준으로는 이제 242일, 즉 한 8달 남았다 이렇게 볼 수 있을 텐데, 그럼 이제 이 8개월 동안 어떻게 잘 계획을 세울까 고민을 하다가, 궁극의 목적은 이제 8달, 음악을 좀 줄일게요. 8달 동안 잘 보내자, 이게 결론인데, 어떻게 보내느냐, 거기에 대한 부분을 잠깐 오리엔테이션 차원으로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플래너 얘기입니다. 플래너는 뭐냐면, 이제 모두가 똑같이 8달이라는 시간을, 이 8개월이라는 시간을 다 가지고 있을 것이고, 이제 8개월을 어떻게 쓸 거냐, 이제 이야기이기 때문에, 많이 고민을 해요. 그리고, 플래너를 써가지고 항상 이제 선생님이 이제 검사하려고 하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 생각만큼 쉽지가 않으니까, 이제 좀 더 어떻게 쓰면 좋을지 한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선생님 생각할 때 이 플래너는 그런 것 같아요. 뭐냐면 아침에 하루를 시작할 때 학기별 플래너, 월간 플래너 다 좋은데, 아침에 시작할 때 하루를 쭉 정리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바로 들어가죠. 선생님이 이제 우리 반 친구 중에서 이제 좀 좋은 예를 들고 왔는데, 이런 거 좋은 것 같아요. 뭐냐면, 이렇게 이제 시간이 이렇게 하나하나 단위로 구성되어 있고, 이 뒤에가 상당히 이제 좀 상세하죠. 그래서 마냥, 국어를 하겠다, 수학을 하겠다 한 게 아니라, 좀 삼각함수 레벨 2, 이렇게 좀 자세하게 나와 있으니까, 스스로에게 좀 더 도움이 될 거 같기도 하고, 얘는 뭐지? 들어가세요. 그 다음에 이제 밤까지 이렇게 새벽 1시까지 공부한다고 되어 있네요. 새벽 1시까지 공부하는 건 좋진 않지만, 무튼 시간대별로 되어 있는 플래너가 상당히 효율적이라고 선생님이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또 다른 친구 걸 가져와 봤는데요. 여기 보니까 또 시간대별로 이렇게 되어 있고, 이 친구 정말 자세한 계획이죠. 테스트 2를 하겠다. 그 다음에 여기 자기만 알 수 있는 걸 하면 됩니다. 18강에 뭘 하겠다, 12강에 뭘 하겠다. 잘 돼 있죠. 그래서 선생님이 일부러 좋은 예를 한번 들고 와봤습니다. 근데 선생님 생각했을 때 이제 보내라고 하면 좀 막연한 친구들도 있어요. 시간대별로 하지 않고 주어진 미션을 준다 할까? 그런 친구 있습니다. 플래너 보내세요 하면 네 선생님 한 다음에 오늘은 국어를 하고요. 국어 모의고사 한 회, 수학도 수학도 한 회를 풀 거고요. 한 회. 영어는 완성된 것 같고요. 탐구, 탐구, 문제, 10문제, 이렇게. 이렇게만 있으면, 선생님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좀 강제성이 없죠. 그래서 아침에 한 9시나 일어날까? 10시에 일어날까? 11시에 일어날까? 좀 애매하고 좀 막연할 것 같아서 아까 선생님 보여준 대로 이런 시간대별이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선생님이 좀 더 이제 궁극적으로 얘기하고 싶은 건 뭐냐면, 나중에 학기가 시작하더라도, 실제 등교를 하더라도 마찬가지인데, 학교 수업이 이렇게 있으면, 이렇게 1, 2, 3, 4, 오전 수업 있잖아요. 그 다음에
점심 메뉴도 적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점심 메뉴도 오늘 뭘 먹겠다. 뭘 먹을까요? 국밥을 먹겠다. 선생님 개인적으로 국밥을 좋아하기 때문에. 그 다음에 5, 6, 7, 8. 이 수업이 쫙 있잖아요. 정해진 게. 정해진 게 뭐 있다. 내가 어떤 범위를 한다로 다 체크한 다음에 그 들어가는 친구랑 그냥 막연하게 뭐 수업은 수업 시간에 하겠지 하는 친구는 다른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저녁 메뉴도 계약했을 때를 가정하는 겁니다. 여기도 이제 뭐 국밥 있고 급식표에 다 있잖아요. 내가 오늘 뭘 먹겠다를 아침 시간에 한번 생각을 하는 거죠. 내가 오늘 이렇게 살아가겠구나. 이런 부분을 공부하고, 그럼 뭘 예습을 해야겠구나. 수업이 있다 하더라도. 그 다음에 점심 급식표는 이거고, 5, 6, 7, 8도 이런 것이 있겠구나. 저녁 메뉴도 뭐겠구나. 뭐 국밥이 있겠구나. 이렇게 급식표를 보면 나오겠죠. 그 다음에 야자 시간에, 진정한 이제 자습이죠. 1, 2, 3 시간에 내가 뭘 공부를 하겠다. 이렇게 시간대별로 해놓으면, 사람에게 이제 압박이 오니까 내가 1교시에 이걸 안 하면 2교시에 이걸 안 하면 안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시간대별로 시간대별로 세우는 플래너 한 번 더 얘기를 하고 싶었습니다. 그 다음에 플래너 다음은 이제 영어 얘기를 해볼게요. 영어는 이제 한열백을 얘기하고 싶은데 한열백을 이제 아는 사람은 알겠지만 한 번 더 얘기를 하면 그 수능 영어에 있어서는 이게 거의 선생님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결론이라고 생각합니다. 뭐냐면 한은 바로 그 한 세트예요. 한 세트. 한 세트는 이제 듣기 한 세트죠. 듣기는 이제 총 45문항 중에 수능 영어에서 이제 17문항이기 때문에 한 17문항 정도 되면 이게 거의 한 20분, 25분 이렇게 걸리거든요. 그래서 하루에 한 세트를 꾸준하게 듣는 사람이 그 긴장된 수능 영어 듣기에서 완벽하게 만점을 받으면서 또 중요한 건 뭡니까? 매일매일 이렇게 한 242일 남았는데 한 242세트를 꾸준하게 듣는 게 참 좋습니다. 뭐냐면 이렇게 들어놔야지 그 뒤에 중간중간 듣기 하면서 왔다 갔다 풀 때도 더 명확하게 풀 수가 있죠. 그래서 소홀히 하는 친구들 많은데 이거는 이제 수능 특강 고교 영어 듣기 사가지고 매일매일 한 세트를 들으세요. 앞에 이제 엑서사이즈 부분은 이제 한 25분 정도 분량으로 자기가 처리를 하면 됩니다. 결론은 하루에 한 25분은 영어를 귀에 이제 exposure, 노출을 시키라는 거죠. 그렇게 하면서 듣기는 완벽하게 만점을 맞고 그 다음에 뒤에 리딩도 더 깔끔하게 풀 수 있는 이게 첫 번째 한열백의 한 세트였고요. 그 다음에 한열백의 열은 뭐냐면 바로 열 지문입니다. 열 지문. 공부할 때 수능은 어차피 이 독해 싸움이기 때문에 듣기가 하루 한 세트로 완벽하게 끝났으면 이제 열 지문으로 그 다음 넘어가면 돼요. 뭐냐면 열 지문으로 구성을 한 이유는 그 연계교재가 3권이 있잖아요. 뭐냐면 수능특강 영어가 있고 그 다음에 영어 독해 연습이 있고 이제 완성이 있는데 각각이 지문 개수를 대략 한 250개씩 보거든요. 그러면 이제 250개씩 해서 한 750개가 되는데 이제 이런 것들을 처리하려면 하루에 10지문 정도는 풀어야 한다는 거죠. 지문을 쭉 푼다는 거 상당히 중요하고 그 다음에 지문을 풀면 이제 75일 만에 되잖아요. 이론상은 75일 만에 되는데 뭐 한 번만 볼 것도 아니고 하니까 얼른 풀어보면 좋을 것 같고 가장 중요한 거는 언제나 실전으로 푸는 게 중요한 거예요. 실전으로. 무슨 말이냐면 문제를 풀고서 10지문 정도 푸는데 내가 한 4개 정도 틀렸다. 틀린 문제가 한 4개 정도 틀렸다 하면은 이 틀린 지문에 있어서 해설지를 보지 말고 답도 굳이 안 봐도 되고 틀린 것만 알면 되고 이 문제 유형에서 내가 왜 틀렸을까? 맞춘 거 넘어가세요. 찍었어도 맞춘 거 넘어가고
틀린 것만 왜 틀었어? 이 순서 문제 내가 왜 틀었을까? 왜 나는 BAC인 것 같은데 BCA라고 할까? 그 근거를 생각하는 시간. 그 다음에 이 문장 삽입 문제. 왜 여기에 문장이 들어가야 될까? 나는 저기에 들어가야 될 것 같은데. 고민하는 시간. 하나 더 얘기할게요. 수학이나 국어나 사회도 다 마찬가지듯이 영어도 모든 시험 문제를 잘 풀기 위해서는 이 틀린 문제에 대해서 왜 틀렸을까 해설지 보지 말고 공부하는 시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굉장히 엄청 중요합니다. 그래서 한번 고민해 보세요. 그냥 해설지만 풀고 그런 친구 많죠. 문장이 쭉 있으면 어머 주어, 어머 동사, 어머 관계사 이거 하는 거에 만족하면 안 돼요. 이 문제를 왜 틀렸는가? 그걸 고민하는 그 인고의 시간이 바로 값진 실력 향상의 시간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한열백 한열을 했으니까요. 이제 백을 할게요. 백은 뭐냐면 뭘까요? 한 세트 열지문 100 단어예요. 단어. 단어를 하루 몇 개 외우니 뭐 100개 외워, 1000개 외워, 10,000개 외워 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선생님 생각할 때는 뭐 다양한 단어장도 있지만 이렇게 지문을 한 10개 정도 보면 맞았던 틀렸던 모르는 단어들 나오잖아요. 그런 것들을 이렇게 빈종에다가 단어 뜻 이게 쭉 자기 손으로 한 번만 적어보는 겁니다. 한 번만 적어보고 중요한 건 얘는 그날 적은 걸 이제 쭉 1교시 끝나고 살짝 한 번, 2교시 끝나고 살짝 한 번, 3교시 끝나고 살짝 한 번 틈틈이 많이 노출을 시키는 게 중요해요. 내가 몰랐던 단어를 정리한 거니까 한번 보고 다음 시간에 한번 보고 이게 훨씬 효율적입니다. 했어.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면 다음날 됐어요. 다음날 되면 또 한 세트를 할 거고 열지문을 풀겠죠. 또 단어가 나오겠죠. 근데 그 전에 다음날 단어를 적기 전에 어제 봤던 예를 한번 다시 보는 거예요. 어제 내가 이렇게 했었지. 근데 내가 지금 봤을 때 어제 있는 것 중에 모르는 거는 다시 적습니다. 왜? 내가 지금 모르니까. 내가 지금 모르는 건 그냥 모르는 거기 때문에. 여기 적고 그다음에 오늘 분량을 다시 추가로 적고 이렇게 쌓아 나가는 겁니다. 그럼 점점 작게 시작해서 이제 크게 스노볼링이 되겠죠. 이게 자기 재산입니다. 지문 속에서 단어를 봐야지 이 링킹 훨씬 더 잘 기억이 나고 그런 것들을 잘 쌓아 나가면 훨씬 수월해요. 뭐 단어 뜻을 몰라서 틀린다? 뭐 빈칸 문제 푸는데 선택지에 있는 단어를 모른다? 굉장히 가슴 아픈 일이죠. 이렇게 열심히 해놓고 성과가 굉장히 떨어지는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래서 한 번 더 얘기하는데 한열배 꼭 기억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한 얘기는 두 가지입니다. 뭐냐면 플래너랑 시간대별 플래너랑 한열배 네. 전체 수험 생활에 대한 시간 그리고 영어 공부에 대한 한열배 요것만 기억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OT는 이렇게 마치고요. 이제 이후에 강좌에서 다시 만나도록 하죠. 새로운 시작입니다. 가호의 시작과 같은 마음으로 그렇게 출발합시다. 오늘도 파이팅 있게.